예,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점. 아까 당대표한테 2년 전에 한 트윗이 막 리트윗이 되고 엄청 많이, 그것도 보면, 이게 이 사람들 과거 트윗들 이거 쭉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또 맞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경우인데,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 때문에 그렇거든? 아, 이재명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네. 논점이? 네.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재명을 안 잘랐다.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년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김갑수가 이재명을 옹호했다. 똑같은 놈이다. 뭐 이런 건데. 그거 그냥 일부 똥파리들의 의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나 사람. 이번에 똥파리란 용어 요번에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동형 작품이더만. 원저자. 내가 많이 만들어줬어요. 무쫄, 그거 내가 만들었잖아. 많이 만들었. 어쨌든. 근데 이번에 증명이 됐어.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다만, 화력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여. 시끄럽게 보인다. 근데 저는, 우리 김갑수생 모셨습니다만, 김갑수생하고 저하고 얼마 전에 남북 단일팀 해야 되냐 말아야 갖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하고 네. 서로 입장이 반대였죠.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예요. 의견 달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의견이 같은 거는 같은 대로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의견이 달라? 죽어. 이거거든. 이게 어떻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신을 계승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또 여기 분탕질 치는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네. 선동하는 것도 있을 것 같다. 이거는 고소당하는 건 참 귀찮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심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제가 매불쇼라는 데서 얘기했을 때, 용어를 정확히 할 줄 몰라갖고 자꾸 친문 극문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지지자 일반을 칭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적확한 똥파리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 말 할 때는. 근데 저도 그 말 쓰고 싶지는 않고, 그냥 약간 극문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네. 이분들의 실체가 뭘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타진녀일 거예요. 타진요. 예, 이상한 집념이 생겨서 죽도록 물고 늘어지고 어떤 해명을 해도 끝끝내 의심하는 유형의 사람들. 근데 그 경우는 나름 또 순수해요. 다시 말해서 이권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거기에 열정을 바치는 거예요. 타진녀뿐이 아닙니다. 황우석이 사기쳤다는 거를 끝끝내 안 믿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 국제 거대 자본의 거대 자본의 모에 황우석이 희생된 거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주 많다니까. 예, 신흥종교 교주들의 주장을 맹신하는 사람들하고 멘탈 구조가 거의 같은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타진녀 덩어리인가? 그래서 저도 라는 그런 얘기 한 축의 생각. 세 가지 정도 생각했어요. 해경궁 김 씨가 만일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김혜경 씨가 아니고 다른 인물이라고 경찰 수사 발표를 해도 아마 안 믿을 겁니다. 그럼요. 또 뭔가 왜냐하면 이재명을 공격하는 포인트 소재가 계속 바뀌어왔거든요. 그렇죠? 한 겹 벗기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계속 이래왔으니까. 그러니까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나와도 안 믿을 거라는 건 얘기고. 자, 포인트 계속 해주세요. 또 세 개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타진용가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혹시 작전 세력 아닐까? 일부러 이제. 예, 작전을 피는 사람들을 좀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든 게 변희재 씨입니다. 제가 변희재 씨를 처음 본 게 아주 옛날이에요. 그게 99년 아니면 2000년 초인데 99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제가 SBS 라디오에 책하고 놀자는 데일리 라디오의 진행자였어요. 네. 그래서 매일 책을 읽고 그랬었는데 그날에 게스트로 온다고 그래서 이제 책을 미리 받아서 전날에 읽는데 이름이 그런 사람이었고 대학을 졸업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젊은 진보 지식인인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을 이론적으로 막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책을 썼고 나야 정말 뼛속까지 김대중이었지만 그때는 방송에서 그런 티를 절대 못 냅니다. 지금 네. 내고 하잖아요. 그때는 아닌 척해야만 됐었어. 야,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기분 좋게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아까 강현재 씨 비슷해 좀 되게 수줍어하고 내가 좀 앞에서 좀 띄워줬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랬었어요. 선수. 샤이. 그리고 조금 지나서 서프라이즈라는 이제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하루에 100만 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잘난 사람이 거기 다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면 특히 정치,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분석, 비판, 논쟁이 정말 불꽃을 튀었습니다. 농객들 이른바. 예, 정말 지금은 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았구나 하고 깜짝 놀랄 만큼 활성화돼 있었어요. 팟캐스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나? 근데 거기 대표 논객들이 한 4명, 5명 있었는데 변희재 씨가 그 중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드루킹도 대표 논객이었는지 아닌지 아니, 모르지만 드루킹은 하위 농객. 거기 논객이었대. 대표까지는 아니고. 분들이 그다음에 지금 극문 활동을 하시는 분들 한 분도 거기서 예. 있었고 편집장도 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이번에 두루두루 알게 된 건데 그 변희재 씨가 그러니까 정말 극노죠. 예. 노무현 대통령을 칭송하고 추앙하는 글을 정말 미친 듯이 쏟아내는 열혈 지지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반대쪽으로 애국 보수 진영으로 이렇게 획 날아가서 그러고 보니까 똥파리들이 그렇게 나는구나. 이렇게 여기서 저기로 획 했는데 날아가서 이제 지금까지의 모습이잖아요. 또 사실은 날아가서 한 덩어리를 보이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또 여러 이 행보가 있습니다. 이게 신념의 변화로 사람들의 생각이 쉬워요. 사상이 바뀌었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종의 이권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권을 쫓아다닌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그 극문이라고 해서 그 문재인을 일단 막 칭송을 한 다음에 그 칭송된 존재와 타를 분리하는 역할. 문재인과 민주당을 분리하고 문재인과 진보 논객들을 분리하고 그러니까 문재인에 가까웠던 쪽을 막 공격함으로 해서 그리고 더 열렬히 문재인만 추앙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시도들 그다음에 가령 나랑 이동형이 논점이 달라서 막 싸울 때 또 개고기 문제로 나랑 김어준이 생각이 달라갖고 굉장히 언쟁이 붙었을 때 그 방법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논쟁을 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 안 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적에 대해서는 다르죠. 자유한국당의 아주 미운 사람에 대해서는 심한 소리도 하고 공개 화살을 펼지만 우리 같은 이 생각이 큰 그라운드에서 노는 사람들끼리 철두철미한 원칙은 너무 이건 아니다 싶으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진중권 씨예요. 진중권 씨랑 예전에 엄청 싸웠는데 나는 낙곰수가 이 진보를 좋아하는 거는 되게 시크하고 멋진 일이야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공이 너무 크다. 낙검수를 막 옹호하는 거였고 진중권 씨는 이거 정말 생각도 없는 애들이 정말 큰일 났어라고 엄청 걱정하는 입장이었어요. 진짜로 그랬거든요. 근데 어땠냐? 적어도 진중권이 공개적으로 낙검수 막 씻고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 큰 틀에서 보면 한국 사회 민주화의 한 배를 타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보세요. 저는 그 극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사이트가 한 개만 있는 걸 알았었어요. 그 레슬링 하는 분도 있고 하는 그 한 개만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댓글 보고 우연히 알게 됐는데 뭐 또 더 있더라고. 근데 제가 강아지 산책을 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를 하니까 이 팟캐스트를 들을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이제 그걸 꼭 들어보라고 그래서 자신 들어갔죠. 했더니 내 이름을 이제 직접 거명을 해요. 그래서 그 쥐새끼 말이야. 재수없고 밥맛 없는 그 쥐새끼 김갑수 말이야. 이래요. 걔들 원래 그래요. 아니, 그건 뭐냐면 팟캐스트는 말을 험하게 한다 하는 세계라 하더라도 이러면 이건 이상한 거죠. 이거는 무언가 이거는 다른 계산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진보 진영이거나 민주당 지지하거나 뭐 이런 거를 쪽팔리게 만드는 분위기 있죠. 벌쭘하게 만드는 거. 예전엔 아무 껄끄럼 없이 너 유시민 좋아하니? 난 김호준이 더 낫던데? 나는 이동형이 좋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는 차라리 술자리에서 말 안 해버리는 거. 여야 갖고 얘기하면 집안 싸움이니까 안 하듯이 그 분위기를 민주당 진영 내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욕설, 비난, 쌍욕으로 해갖고 완전 혼탁하게 만들어간 그 전략 있죠. 그러니까 그네들이 그리고 뭣도 모르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움직임. 그네들이 팟캐 없었을 때는 팟캐스트끼리 서로 비난하고 디스하고 없었어요. 다 서로 출연해주고 으쌰으쌰하고 정권 한번 바꿔보자고. 근데 정권 바뀌고 나서 툭 들어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뭐가 뒤가 있나 하고, 아주 속 얘기까지 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 몇 명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한 명은 아예 모르겠죠. 싹 무시해버리고, 별 관심도 없고, 나머지 두 명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를 했었어요. 돈의 흐름을 나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예,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면 나는 고소당하고 시끄러워질 거예요. 나 꿀릴 거 없으니까 당당하긴 한데 사실 귀찮아. 어쨌든 작전 세력이라 하면 무슨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활동일 수 있다. 그리고 변희재 씨가 그때 힘의 향배를 따라 태도를 바꿔간 것과 똑같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작전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우리 편의 얼굴을 한다. 그래서 문재인을 거의 신적으로 추앙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야당도 조롱하고 우리 내부에 건수만 생기면 죽도록 심한 말, 험한 말을 해서 서로 굉장히 벌춤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내부의 이 균열의 틈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간다. 이게 이제 작전의 논리고 또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잘하면 있잖아요. 아무런 사심 없는 지지자 중에 가령 지금은 이재명 한 고리거든요. 이 한 고리에 딱 걸리는 후크에 딱 걸리는 거죠. 그래갖고 이재명을 거꾸로뜨리고 죽이고 비난하는 것이 나의 도덕적 충족감이 완수되느냐 해서 막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을 해. 그리고 거기에 반하는 사람을 죽을 듯이 미워해. 이렇게 되는 이 심리 기제가 생기는데 저 혼자 또 너무 많이 말하죠.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혼자 말 많이 하시라고 불렀어요. 타진여해로 우리가 돌아가 보자고. 네. 박지 씨, 타진여 사건 잘 아시죠? 네, 그렇죠. 타진여 사건에서 제일 웃기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타진여가 타진여 존재 자체가 좀 웃겼던 거예요. 스탠포드를 다녔냐 안 다녔냐가 네. 핵심이었잖아요. 나는 일찍 진실을 알았어요. 내가 아는 이 수킴이라고 하는 그 연구원이 같은 방 쓰는 중국 연구원이 있었는데 타블로랑 같이 그 스탠포드에 수업을 들은 관계였대. 그러니까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거 이전에 뭐가 중요한 거냐. 전 국민과 타진녀들이 정말 스탠포드를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하고 쌩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타진녀는 가수였다는 사실이야. 타블로. 어떤 가수가, 타진녀의 타블로가. 어떤 가수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왜 중요한 일일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력 위조가 너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그 시기는 아니었어요. 학력 위조. 이어도 상관없어. 네.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거예요. 타블로가 스탠포드 학벌이 없었다면 그렇게 유명하게 떴겠느냐. 아니, 그건 고리를 건 건데. 나중에 고리를. 사회적 열정이 이상한 오도된 방향에 가서 비본질적인 것에 휩쓸려서 열광을 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타진녀에서 예를 드는 건데 사실은 타진녀는 매력적인 가수이냐, 이번 새로 낸 음반이 어떻냐, 그 사람이 방송에서 나에게 유쾌함을 주느냐가 관심이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어떤 개인의 학력 갖고 온 국민이 정말 에너지를 낭비했어요. 이게 그대로 이재명 씨에게도 대입이 돼요. 난 어쩌다가 이제 이재명 빠가 됐더라고. 됐어요. 그거 이도영 작가님도 상관 안 한다고. 왜냐면 앞으로 내 태도를 보면 아니까 나는 한 3, 4년 지켜볼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원 중에서 딴 얘기부터 하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뭐냐면 이제 DJ가 있었고 노무현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있으면 또 하나의 DJ를 원해요. 이 사상가. 큰 틀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제 파이터보다는 이제 큰 사상가인데 그런 게 하여튼 자 근데 작전 세력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게요. 작전 세력은 서너 명만 앉아도 세력이 됩니다. 왜냐 우리의 반대편 우리의 적들이 작전 세력의 우군이 돼주거든. 작전 세력이 작전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와서 너무나 열심히 일해주는 게 예를 들면 일베애들이에요. 일베에도 거의 한때는 하루에 30만이 드나들었다는 대형 사이트거든요. 거기에 이권이 걸려 있거나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 지금 먹잇감이 없어. 사람도 별로 없고 가장 좋은 것은 와서 문재인을 찬양하면서 내부의 갈라치기에 일원이 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일이 언제 벌어졌냐? 다음 아고라에서 벌어졌었어요. 예전에. 정말 다음 아고라는 정말로 서프라이즈 일에 서프라이즈보다 더 규모 있고 내용 있고 많이 참여하는 또 하나의 민주적 토론 공간이었었어요. 근데 아크로폴리스였던 거지. 거기가 개판이나 완전히 개판. 지금은 아고라 아무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 개판 나는 과정 동안에 과정이 지금 이재명을 죽이는 그 방법론과 너무 유사한 걸 봐요. 일단 진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고라에 클릭해서 들어오는 것은 되게 쪽팔린 일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더럽게 만들어 놓은 거야. 똥물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이 패턴과 전략인데, 하여간, 그냥 순수한 타진녀일까? 작전 세력일까? 또는 그냥 성격이 나쁜 사람들일까? 정말 성격이 나빠서 어디에 있어도 막싸움하고 진흙탕 굴르고 우통 벗고 막 배에다 칼로 자해하고 막 침튀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프로불편러들. 예, 네. 그런 사람들이 사이트를 해서 그 팟캐스트를 해서 이렇게 된 건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며칠을 곰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전화 돌릴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본 결론으로는 거기 구성원이 전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어떤 정도의 상당한 정도로 작전 쪽으로 이권 취득을 두고 또 민주당 내부와도 내통해 있는 어떤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정도로 분란 속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정권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옛날 지금 보면 어쩌고저쩌고 바다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이 용어를 말하고 싶은데 정말 참는다. 이거 땡땡이 쳐줄래요? 돈덩어리가 이제 그 드루킹으로 연루돼서 엄청난 짓해서 정권이 휘청거리는 스캔들이 될 수도 있는 땡땡 쳐줘요. 네, 땡땡 쳐줘요. 근데 아주 나빠요. 예.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 타진요 그러니까 타진요이거나 타진요는 순수한 이제 저기고 열정이고 작전 세력이거나 성격 둘이 안 좋은 결합돼 사람. 있거나 성격 네. 이상한 사람들이거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긴 타진요가 성격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이긴 하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그 어떤 특징을 가졌던 사람이든 낙선에 굉장히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드루킹도 그렇고 뭐 이재명에 대한 김부선 뭐 그런 이슈도 그렇고 사실 선거 결과에는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재인 거, 대통령 균열 내기, 흠집 내기에 아직은 힘이 없다는 얘기가 네. 됐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어떻게 그런데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그런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그런데 있다. 작전 세력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과를 낸 게 우리가 아는 진보 진영의 유력한 사람들을 막 좋아한다고 말하기에 어색한 분위기가 벌써 돼버렸어요. 예. 당장 사실 김어준은 웬만하면 다들 좀 좋아함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좀 독선적인 면도 있고 성격도 세고 남 무시하고 잘 까불고 좀 엉터리 같은 수컷의 엉터리 같은 것도 다 보이지만 적어도 하나만은 분명한 게 나름 순수성을 갖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맨 땅에 헤딩해서 이 그라운드를 만들어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정치적 견해차 이런 게 아니라 김어준 정도는 좋아야 되는데 지금 김어준 좋아한다고 말하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분위기로 지금 만들고 있는 주진우도 마찬가지죠. 주진우는 더 하더만 어떻게 주진우가 공격을 받지? 근데 하여튼 그러면 왜 주진우를 공격해야 되고 왜 그 김어준 이동영 이상한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그 극문 분들이 이제 댓글에 쓰더라고. 그게 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세상을 눈으로 봐라. 상식으로 봐라. 근데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보면 왜곡되냐면 현미경을 눈에다 붙이고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박지희 씨를 보면 지금 내 눈으로 보면 박지희 씨는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현미경을 씌운 다음에 박지희 씨를 가까이 보면 이 피부에 잡티, 피지 이상한 거 투성일 거야. 아주 흉측해지거든요. 흉측이요. 그 온 세상을 향해서 균형되게 차라리 현미경이 뭔데 모낭충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해보면. 모낭충 생각했지. 특정한 사람에게 현미경을 막 들이대면 그 사람은 괴물이 되고 악마가 됩니다. 예, 그럼 두 번째 궁금한 점. 아까 당대표한테 2년 전에 한 트윗이, 막 리트윗이 되고 엄청 많이, 그것도 보면, 이게 이 사람들 과거 트윗들 이렇게 쭉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또 맞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경우인데,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 때문에 그렇거든? 이재명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네. 논점이? 예.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재명을 안 잘랐다.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년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김갑수가 이재명을
옹호했다. 똑같은 놈이다. 뭐 이런 건데. 그거 그냥 일부 똥파리들의 의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나 사람 이번에 똥파리라는 용어 요번에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동형 작품이더만. 원저자. 내가 많이 만들어줬어요. 무쫄 그것도 내가 만들었잖아. 많이 만들었. 어쨌든 근데 그 이번에 증명이 됐어.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다만 화력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여. 시끄럽게 보인다고. 근데 저는 우리 김갑수 선생 모셨습니다만 김갑수 선생하고 저하고 얼마 전에 이 남북 단일팀 해야 되냐 말아야 갖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하고 네. 서로 입장이 반대였죠.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예요. 의견 달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의견이 같은 거는 같은 대로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의견이 달라? 죽어. 이거거든. 이게 어떻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신을 계승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또 여기 분탕질 치는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네. 선동하는 것도 있을 것 같다. 이거는 고소당하는 건 참 귀찮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심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그렇거든요. 한 겹 벗기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계속 이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나와도 안 믿을 거라는 건 얘기고. 자 포인트 계속 해주세요. 또 세 개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타진용가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혹시 작전 세력 아닐까? 일부러 이제. 예, 작전을 피는 사람들을 좀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든 게 변희재 씨입니다. 제가 변희재 씨를 처음 본 게 아주 옛날이에요. 그게 99년 아니면 2000년 초인데 99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제가 SBS 라디오에 책하고 놀자는 데일리 라디오의 진행자였어요. 네. 그래서 매일 책을 읽고 그랬었는데 그날에 게스트로 온다고 그래서 이제 책을 미리 받아서 전날에 읽는데 이름이 그런 사람이었고 대학을 졸업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젊은 진보 지식인인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을 이론적으로 막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책을 썼고 나야 정말 뼛속까지 김대중이었지만 그때는 방송에서 그런 티를 절대 못 냅니다. 지금 네. 내고 하잖아요. 그때는 아닌 척해야만 됐었어. 야,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기분 좋게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아까 강현재 씨 비슷해 좀 되게 수줍어하고 내가 좀 앞에서 좀 띄워줬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 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랬었어요. 선수. 샤이. 그리고 조금 지나서 서프라이즈라는 이제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하루에 100만 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잘난 사람이 거기 다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글을 쓰면 특히 정치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분석, 비판, 논쟁이 정말 불꽃을 튀었습니다. 농객들 이른바. 예, 정말 지금은 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야, 한국에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았구나 하고 깜짝 놀랄 만큼 활성화돼 있었어요. 팟캐스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나? 근데 거기 대표 논객들이 한 4명, 5명 있었는데 변희재 씨가 그중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드루킹도 대표 논객이었는지 아닌지 아니 모르지만 드루킹은 하위 농객. 거기 있는 논객이었대. 대표까지는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극문 활동을 하시는 분들 한 분도 거기 예. 있었고 편집장도 했다고 들었어요. 예. 이번에 두루두루 알게 된 건데 그 변희재 씨가 그러니까 정말 극노죠. 예. 노무현 대통령을 칭송하고 추앙하는 글을 정말 미친 듯이 쏟아내는 열혈 지지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반대쪽으로 애국 보수 진영으로 이렇게 획 날아가서 그러고 보니까 똥파리들이 그렇게 나는구나. 이렇게 여기서 저기로 획 날아가서 이제 지금까지의 모습이잖아요. 또 사실은 날아가서 한 덩어리를 보이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또 여러 이 행보가 있습니다. 이게 신념의 변화로 사람들의 생각이 쉬워요. 사상이 바뀌었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종의 이권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권을 쫓아다닌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극문이라고 해서 문재인을 일단 막 칭송을 한 다음에 그 칭송된 존재와 타를
제가 매불쇼라는 데서 얘기했을 때 용어를 정확히 할 줄 몰라갖고 자꾸 친문 극문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지지자 일반을 칭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요, 예. 예,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적확한 똥파리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 말 할 때는. 근데 저도 그 말 쓰고 싶지는 않고 그냥 약간 극문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네. 이분들의 실체가 뭘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타진녀일 거예요. 타진요. 예, 이상한 집념이 생겨서 죽도록 물고 늘어지고 어떤 해명을 해도 끝끝내 의심하는 유형의 사람들. 근데 그 경우는 나름 또 순수해요. 다시 말해서 이권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거기에 열정을 바치는 거예요. 타진녀뿐이 아닙니다. 황우석이 사기쳤다는 거를 끝끝내 안 믿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 국제 거대 자본의 거대 자본의 모에 황우석이 희생된 거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직 많다니까. 예, 신흥종교 교주들의 주장을 맹신하는 사람들하고 멘탈 구조가 거의 같은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타진녀 덩어리인가? 그래서 저도 라는 그런 얘기 한 축의 생각, 세 가지 정도 생각했어요. 해경궁 김 씨가 만일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김혜경 씨가 아니고 다른 인물이라고 경찰 수사 발표를 해도 아마 안 믿을 겁니다. 그럼요. 또 뭔가 왜냐하면 이재명을 공격하는 포인트 소재가 계속 분리하는 역할. 문재인과 민주당을 분리하고 문재인과 진보 논객들을 분리하고 그러니까 문재인에 가까웠던 쪽을 막 공격함으로 해서 그리고 더 열렬히 문재인만 추앙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시도들 그다음에 가령 나랑 이동형이 논점이 달라서 막 싸울 때 또 개고기 문제로 나랑 김어준이 생각이 달라갖고 굉장히 언쟁이 붙었을 때 그 방법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논쟁을 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 안 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적에 대해서는 다르죠. 자유한국당의 아주 미운 사람에 대해서는 심한 소리도 하고 공개 화살을 펼지만 우리 같은 이 생각이 큰 그라운드에서 노는 사람들끼리 철두철미한 원칙은 너무 이건 아니다 싶으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진중권 씨예요. 진중권 씨랑 예전에 엄청 싸웠는데 나는 낙곰수가 진보를 좋아하는 거는 되게 시크하고 멋진 일이야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공이 너무 크다. 낙검수를 막 옹호하는 거였고 진중권 씨는 이거 정말 생각도 없는 애들이 정말 큰일 났어라고 엄청 걱정하는 입장이었어요. 진짜로 그랬거든요. 근데 어땠냐? 적어도 진중권이 공개적으로 낙검수 막 씻고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 큰 틀에서 보면 한국 사회 민주화의 한 배를 타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보세요. 저는 극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사이트가 한 개만 있는 걸 알았었어요. 레슬링 하는 분도 있고 하는 한 개만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